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모닝커피 한 잔 손에 들고 모니터를 켰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끙끙대며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던 기획안이나 복잡한 코딩 혹은 정교한 디자인 시안이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형태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엔 와, 진짜 세상 편해졌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가 좋아진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 존재 이유,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월급을 받으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주 정중하고도 차갑게 삭제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안녕하세요,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AI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는 말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내 통장 잔고와 내 내일의 출근길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이트 칼라부터 예술가까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숙련도가 단 1초의 연산보다 무가치해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AI의 영향권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3억 개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몸을 쓰는 노동자들이 힘들었다면 이번에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자리가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IBM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의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취업해서도 잠을 줄여가며 배웠던 그 모든 기술들 있잖아요. 엑셀 수식을 외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멋진 문장을 쓰고 법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던 그 시간들이요. 그 20년 넘는 세월에 응축된 노력이 챗 GPT 같은 모델에게는 단 0.1초짜리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합니다. 내가 며칠 밤을 세워서 만든 분석 보고서보다 AI가 뽑아낸 10초짜리 결과물이 더 정확하고 더 논리적이고 심지어 더 보기 좋기까지 하다면 과연 어느 사장이 비싼 월급 줘가며 사람을 쓰겠어요? 이건 비단 사무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술계는 지금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AI가 작곡한 곡이 스트리밍 사이트 상위권에 오릅니다.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담은 예술을 하겠어? 라고 코웃음 치던 시절은 이미 지났어요. 대중은 그게 기계가 만든 건지 인간이 만든 건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귀에 좋고 내 눈에 아름다우면 소비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직면한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숙련도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10년, 20년 하면 장인 대접을 받았고 그게 곧 몸값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그 20년치 노하우를 몇 시간 만에 학습해버립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숙련도가 무의미해진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내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제가 너무 잔인하죠. 이 절망적인 데이터들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다고 믿었던 그 모든 효율성 경쟁에서 우리가 기계에게 완패하고 있다는 사실, 그 어두운 시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만의 중심을 잡는 공부는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개미의 독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 이름, 효율성이라는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스스로를 우겨넣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나요? 남들보다 빠르고 실수 없고 쉬지 않고 결과물을 내놓는 능력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역이 바로 AI가 가장 잘하는, 아니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주전공 분야라는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부품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자야 하고 밥도 3끼 챙겨 먹어야 하죠. 컨디션 안 좋으면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지고 상사한테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오후 내내 모니터만 멍하니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타를 내거나 계산을 틀리는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유지비는 가장 비싼데 성능은 가장 불안정한 아주 다루기 까다로운 구식 부품일 뿐인 거예요. 반면에 AI는 어떤가요? 걔네는 잠을 안 자요.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죠.
24시간 내내 풀가동해도 지치지 않고 감정 기복 때문에 업무를 그르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입력값이 정확하면 출력값은 언제나 완벽하죠. 자본의 논리로만 본다면 인간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겁니다. 효율성의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퇴출당해야 할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말 들어보셨죠? 이제는 공장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던 의사결정을 데이터가 대신하고 알고리즘이 성과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열심의 가치가 데이터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결과가 정확해야지 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우리 스스로도 이 효율성이라는 신을 숭배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튜브 쇼츠나 틱톡을 보면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보를 요약해 주길 원하고 책 한 권을 읽기보다 5분짜리 요약본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느림과 과정을 비효율로 규정하고 제거해 나가는 중이에요. 결국 우리가 AI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계화되어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마케팅 전문가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15년 동안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획안을 써오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챗GPT로 5분 만에 뽑아온 카피 문구가 자신이 밤새 고민해서 만든 것보다 광고주 반응이 더 좋았다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날 밤 소주 한잔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쓰레기였을까요? 내가 쏟은 그 시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 질문 앞에 저도 한참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본다면 그분의 15년은 무의미한 게 맞거든요. 기계는 0초 만에 도달할 지점을 인간은 15년 걸려 도달한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삶에서 효율만이 유일한 정답인 걸까요? 우리는 지금 무결점에 대한 강박증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실수는 곧 패배고 지체하는 것은 곧 도태라고 믿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나 예술적 성취는 대개 효율적이지 않은 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던 뉴턴이나 목욕탕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아르키메데스가 효율적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AI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효율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기계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때 인간인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단순히 일자리나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마지막 성벽들, 창의성, 감정, 공감 같은 것들마저 알고리즘이 복제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보시죠.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방패 삼아 버텨왔거든요.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져도 인간의 감성이나 창의성은 못 따라올 거야.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 라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방패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면 에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만 장의 명화를 학습한 AI가 그려낸 풍경화 앞에서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그림이 사람이 그린 건지 기계가 그린 건지 맞히는 테스트를 해보면 정답률이 절반도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숭고하다고 믿었던 영혼의 울림조차 사실은 특정 색감의 배치와 구도라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복제될 수 있다는 잔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감정의 영역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나 마음이 힘든 분들 중에서 사람보다 챗봇이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려 들고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AI는요, 24시간 내내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말투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위로를 정확하게 골라서 건네줘요. 비록 그 위로가 수조 개의 문장을 조합한 통계적 결과물일지라도 당장 내 마음이 치유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공감의 경계선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작곡가가 AI에게 아주 슬픈 이별을 겪은 뒤 비 오는 창밖을 보며 느끼는 쓸쓸함을 곡으로 써줘 라고 명령했대요. 10초 만에 나온 곡을 들은 작곡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이별의 아픔과 고뇌의 시간들이 단 몇 줄의 프롬프트로 치환되는 걸 목격한 거죠.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남아있긴 한가? 라는 질문이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인간만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것들, 또 직관, 통찰, 창의성, 공감 이런 단어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침식당하고 있어요. 기계가 시를 쓰고 기계가 상담을 하고 기계가 철학을 논합니다. 심지어 기계가 종교적인 설법까지 하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모든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기계보다 못한 존재인가? 내 존재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실존적인 공포가 우리를 잠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AI가 완벽하게 복제해낸 그 결과물들,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그림과 글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여전히 기묘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말이에요. 뷔페에 가서 산의 진미를 다 먹었는데도 엄마가 해준 투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리운 것과 비슷한 이치일까요? 정보는 넘쳐나고 정답은 널려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갈증을 느끼는 걸까요? AI가 내놓는 완벽한 답이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 그 속에 바로 우리가 찾던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는, 오직 결핍을 가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 말이죠. 자, 이제 절망의 밑바닥을 찍었으니 반등할 준비를 해볼까요? 데이터 조각들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진짜 힘, 서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우울했잖아요. 기계한테 자리를 뺏기고 효율성에서 밀리고 심지어 감성까지 복제당하는 처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이 내놓는 그 완벽한 결과물들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금방 질리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림은 화려하고 문장은 매끄러운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엔 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맥락이자 스토리예요. 인공지능은 결과값을 내놓지만 인간은 과정을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예술가의 작품에 수십억을 지불하고 왜 어떤 사람의 서툰 노래에 눈물을 흘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그림의 색감이 완벽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가수의 가창력이 기계처럼 정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고통, 실패, 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선 투쟁의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인공지능에게 고흐 스타일의 해바라기를 그려줘 라고 하면 1초 만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고흐가 동생 터에게 보냈던 그 처절한 편지들, 자신의 귀를 자를 정도로 몰아붙였던 광기 어린 예술혼, 평생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없어요. 우리가 고흐의 그림을 보며 감동하는 건 그 캔버스 위에 덧칠해진 물감이 아니라 그 물감을 찍어 누르던 인간 고흐의 서사를 읽기 때문이거든요. AI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AI에게는 극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떤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핍 덩어리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사랑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결핍과 실패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데이터에는 고통이 없거든요. 고통을 모르는 존재가 내놓는 위로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 건네는 괜찮아라는 한마디 중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인공지능이 설계한 완벽한 레시피로 요리를 했대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풍미의 조합도 통계적으로 최고인 요리였죠.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맛은 있는데 뭔가 좀 심심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엔 요리사가 손님을 생각하며 간을 조절하고 그날의 날씨에 맞춰 온도를 바꾸는 그 비합리적인 정성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치는 이제 정답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AI가 더 잘 찾아요. 우리의 가치는 이제 오답을 내는 과정, 그리고 그 오답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질구질하고도 아름다운 서사에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헌신을 보세요. 경제적 관점이나 효율성으로 보면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시간 뺏기고 돈 나가고 몸은 상하죠. AI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합리적인 사랑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데이터로 치환할 수 없는 영역, 바로 여기가 우리의 홈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정보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정보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만의 실패와 성공을 버무려 만들어낸 경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본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지식을 얻기 위함만은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저 사람의 인생 궤적과 목소리, 그 진정성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개미의 독학을 구독해 주시는 이유도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의 서사에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AI가 내놓는 그 수많은 정답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제는 도구의 시대를 지나 그 도구를 쥐고 세상을 지휘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AI보다 위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적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걔네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질문과 책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왜 똑똑해 보이는지 아세요? 그건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거대한 지식의 창고, 즉 도서관을 통째로 집어삼켰기 때문이에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애들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거 찾아줘 라고 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책장에서 답을 꺼내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꺼낼지,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는 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우리예요. 기계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기계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AI는 그냥 죽어있는 코드 덩어리에 불과해요.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질문. 우리는 왜 행복해야 하는가? 이 기술이 정말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같은 가치 지향적인 질문은 오직 인간의 가슴 속에서만 나옵니다. AI는 정답을 내놓는 기계지만 인간은 의미를 만드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책임의 무게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고 쳐봐요. 알고리즘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AI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할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그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 그 알고리즘의 최종 판단을 승인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치 판단과 책임은 오직 주체성을 가진 존재만이 짊어질 수 있는 고귀한 짐이에요.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문서를 써도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의 무게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AI를 잘 다루는 법 같은 강의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핵심 역량은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니에요. 바로 지휘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모든 단원보다 잘 켤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지휘자는 이 곡을 통해 어떤 감동을 줄지, 지금 이 대목에선 어떤 악기가 강조되어야 할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의 노동자가 아니라 가치의 지휘자가 되어야 해요. AI가 가져다주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우리 회사의 철학이랑 안 맞아, 이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라고 걸러내는 그 안목,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쓸모가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였다면 이제 그 공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기술에 압도당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도구를 내 손에 쥐고 어떤 멋진 세상을 설계할지 상상해야 합니다. 결국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기를 멈추고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책임지기를 무서워할 때만 AI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날카롭게 질문하고 더 용기 있게 책임진다면 AI는 우리를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AI 덕분에 비로소 찾아온 존재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마지막 반전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가치를 쓸모라는 단어 안에서만 찾아왔어요. 공부를 잘해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즉 내가 어떤 도구로서 얼마나 기능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증명하며 살아온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AI라는 완벽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야 그 지독한 도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단순히 엑셀칸을 채우고 밤새도록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목격하고 사랑을 나누고 계절의 변화에 감탄하며 삶이라는 경이로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태어난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건 우리가 드디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벗어나 존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계보다 일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인간다워지는 데 집중해야 해요. 고독을 즐기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옆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효율성의 관점에선 0점짜리 행동들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선 100점짜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할 것인가, doing의 문제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비잉의 문제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숙련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사의 시대가 시작됐죠. 둘째, AI는 정답을 내놓지만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셋째, 우리는 어딘가에 쓰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우주의 목격자이자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가이드가 하나 있어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비효율적인 일을 해보세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 말고 그냥 정처 없이 걷기, 검색하면 나오는 정답 말고 나만의 언어로 일기 쓰기, 효율적인 대화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목적 없는 수다 떨기. 그 틈새 속에서 AI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인간성이 단단해질 겁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개미의 독학도 여러분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도구에 매몰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내일을 살아갈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서사는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기계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완벽한 목적이니까요.